네,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린 거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정사로 옮겨지면서 말 그대로 용산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요. 점검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용산구청장 여야 후보를 차례로 연결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식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식입니다. 예, 용산 시대가 열렸는데요. 일단 용산 주민들의 분위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산 주민들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용산에 옮겨진 발표가 났을 때, 네, 우리 그 용산 주민들은 그 기대 반, 우려 반이었었는데요. 네,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 환영 입장을 표명했지만, 용산역 주변 그 7개 단지 협의회는 그 용산, 이촌역 앞 국방부 그 집무실 출입구 주변에서 소음 등을 그 동반한 시위가 계속될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게 어떤 집단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무실에 그 항의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출입구에서 그 출근을 막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힘든 부분 아닌가요? 그러긴 합니다. 그 집회 시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환영 분위기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좀 우려하는 쪽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지금 시위로 인한 소음 발생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그거 말고 또 어떤 걸 우려하고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와 그다음에 그 경우에 따른 각종 그 불편과 그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오늘만 해도 예. 삼각지 주변에 그 경호 인력이 그 삼엄한 경호를 하고 있고요. 예. 폴리스 라인도 그 설치돼 있어서 예. 용산 구민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집무실 주변에 그 또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발칸포 등 그 대공무기 설치가 논의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또한 그 용산 구민의 심각한 그 재산상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아하. 예. 집무실이 그 들어서도 시민들에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네. 당장의 그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통제와 네. 불편함을 보면 과연 대통령의 말씀대로 될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는 국방부 창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이제 상가가 있잖아요. 그 식당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까지 경호 인력이 이제 배치가 되고 이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하루만 있었던 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지 계속 않죠. 된다? 앞으로도 5년 내내 있을 그 현상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주변에 효자동이 이런데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넓게까지 청와대 바로 앞은 몰라도. 예. 제가 저희 그 캠프가 지금 국방부 그 바로 앞에 삼각지 로타리에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좀 어제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경찰 인력만 이제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경찰과 경호 인력까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개발 제한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우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청와대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이 수십 년간 고도 제한, 그 개발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용산은 경호 규칙이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경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용산도 개발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경부선 지화와 이런 어떤 그 이전에 계속 지연돼 왔던 개발 현안들의 추진력이 붙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한다는데 이건 그러면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사실
저도 그 용산 구민이기 때문에요. 네. 구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발의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 경호 그 규칙상 네. 그렇게 될 것이냐? 음. 그쪽과 이쪽의 그 잣대가 달라진다?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주변의 어떤 그 사례 준해서 보면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또 그 이 뭐 고도 제한 이런 문제도 혹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 지금 그 이 고도 제한을 보면은 지금 청와대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통령 그 집무실과 한강로 1구역 그 재개발 지역은 담 하나짜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연 고도 제한을 안 할까요? 담 하나짜리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지금 그쪽 지역은 재개발이 약 8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오면서 개발이 진행이 제대로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이건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포함이 되는 문제가 이제 교통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제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삼각지 로타리가 어제 낮에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오면서 삼각지 교차로에 차량을 통제를 했는데요. 예. 그 배달 그 오토바이 있죠. 그리고 그 시내버스 쭉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로타리 그 동서남북으로요. 그리고 예. 앰뷸런스까지 통제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앰뷸런스를 통제했다고요? 예. 통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앰뷸런스가 달려나갔는데요. 예. 그런 상황을 볼 때 교통체증, 그러니까 이 경호로 일한 그 교통체증은 앞으로 5년 내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용산구청장 도전장을 내미신 그럼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산구청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용산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서 지금 쭉 열거하셨던 우려 가운데 뭘 어떻게 대처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경호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저나 그 서울시장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용산구청장 되면 그 용산 구민의 권익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켜낼 것입니다. 그 용산이 그 용산 구민의 것이지 그 대통령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또한 그 용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용산 구민의 그 입장에서 강력히 그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용산구청장이 되면은 관련 부서가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주택가 이런 그 이 부서가 있는데요. 예. 이 부서의 그 합동 그 TF를 만들어서 대응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대응이라는 것도 그 법률과 조례의 그 근거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권한이 거기까지 맞습니다. 됩니까? 구청장으로서? 그것도 좀 그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지금 제가 빼먹은 게 하나 근데 용산공원 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그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제가 현재 그 용산구의 그 용산공원 특별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게 그 32년 전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그 추진이 그 되어 왔었습니다. 네. 예. 미군과의 그 반환 협상이 쉽지 않은데요. 그 토양과 그 지하수 오염 그 정화 비용과 그 책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시사직격에서 그 녹사평역 그 인근 지하수 채취를 그 분석했었는데, 네. 그 아시는 대로 분석 결과가 그 지하수 내 그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는 그 벤젠이 기준치 69배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용산기재의 환경을 오염수를 네. 토양 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좀 먼저 고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정부가요. 예. 그리고 저는 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문가들하고 수년간에 걸쳐 논의도 해왔고요. 두 차례 그 토론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지난 대선에서 용산구 결과를 놓고 본다면 과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우리가 고전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용산 정비창 부지와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해서요. 이재명 후보가 용산 국민들 대다수가 좀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아, 그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갈수록 용산이 강남화가 되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증가하는 것이 좀 그런 또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기시창 부지에 청년주택 10,000세대를 짓겠다는 공약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용산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 대선 때와 반대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긍정적인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청년주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요. 국정업무지구는 업무 단지로 온전히 조성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식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였고요.